안녕하세요. 자유유튜브더 자연입니다. 오늘도 임동섭 대표님 모시고 좋은 물건과 함께 경매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임동섭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부동산 경매 물건을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반가까지 떨어진 아파트 물건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아, 그래요? 요즘에 금리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금리도 계속 올라가고 있다 보니까 아파트를 살 수가 있는 여력이 좀 낮아지고 네, 그쵸. 거래가 침체되고 있는데, 이번에 윤석열 정권에서 또 270만 원으로 공급한다라는 대책을 발표를 해버리다 보니까 매수 심리가 완전 위축이 되어 있죠. 부동산 시세를 가장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물량 앞에 장사 없다 뭐 이런 네, 이야기도 장사 있잖아요. 없죠. 드디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반값 아파트가 등장을 그렇죠. 했다. 뭐 이렇게 반값 볼 수가 아파트. 있겠네요. 자료를 받아서 미리 봤는데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감정 가격이 9억이었다. 그러면 일단 시세가 대충 한 9억 정도의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실 감정 가격이 시세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니까요. 그런데 이미 지금 4억대까지 떨어져 버린 반값 아파트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사건 번호부터 한번 같이 보시면 2021 타경 5650 답번입니다. 소재지는 경기도 평택시 동삭동 일대에 나와 있는 아파트 물건이에요. 이게 반가까지 아파트가 떨어졌다라고 하는데, 사실 평택시 동삭동이라고 하면은 위치가 정말 좋은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입지가 좋고 브랜드도 좋은 그런 아파트인데 왜 이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까? 일단은 첫 번째로 물건 종별은 아파트, 대지권은 미등기이지만 감정 가격에는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등기를 쳐야지 이제 등기가 나오는 거죠. 대지권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나중에 그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 끝나고 나면은 나중에 개별적으로 대지권을 나눠주게 되는데, 그때 대지권 등기가 되는 겁니다. 건물 실평수 같은 경우는 22평 정도 되다 보니까 30평형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인데, 최초 감정평가 금액이 9억이었다가 지금 4억 4천대까지 떨어져 있다 보니까 반값까지 떨어져 있다는 거죠. 실제로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 예전에 가격이 좋았을 때는 호가가 9억까지 가던 아파트가 맞거든요. 그 아파트가 지금 현재 절반 가격까지 떨어져 있다고 하니 요즘 참 그 주택시장 분위기를 체감해 볼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감정평가사들이 여러 가지 거래 사례들을 바탕으로 해서 9억이라는 가격을 책정을 했을 건데, 그렇다면은 4억이라는 아파트는 가격적으로는 진짜 굉장히 매력적이고, 사실 뭐 반토막 났다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히 싸게 보이고 뭐 사고 싶은 욕구가 피어오르는데, 브랜드 자체도 나쁘지 않고 신축 아파트라는 것도 우리가 참고할 필요가 있겠네요. 네, 그래서 해당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어떠한 이점들을 갖고 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매각 물건에 대한 현황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총 층수가 24층 중에 11층에 나왔다. 아무래도 이제 로열 층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다음에 사용 승인일을 한번 봐보시니까 2020년 12월 24일 날, 지어진 지가 2년이 안 됐죠. 네, 그게 2년도 안 된 신축 아파트다. 뭐 이렇게도 그렇죠. 볼 수가 있겠네요. 지금 뭐 전세로 처음에 들어갔던 사람들 아직 전세 한 바퀴도 돌지 않은 그런 아파트네요. 제가 이제 강의 다니다 보면은 일부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신축 아파트 그 뭐 좋다고 그런 걸 갖다 선호하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네. 막상 살아보면은 신축이 좋아요. 그렇죠. 네. 사실 살아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요즘에 비 오고 뭐 더울 때 음. 지하에서부터 지하로 이동하는 뭐 그럴 수 그렇죠. 있는 아파트가 바로 또 신축의 하나의 매력이기도 하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센터라는 게 굉장히 요즘 잘 되어 있다 보니까 뭐 헬스장, 이제 수영장, 그렇죠. 요즘에는 또 트렌드가 뭐 수영장, 헬스장, 카페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 시설이 워낙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바로 신축의 또 장점이기도 하죠. 강남의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는 조식도 주더라고요. 기업들이 아파트에 들어가가지고 조식 서비스, 물론 외부인들도 먹을 수 있지만 그 아파트 단지 사람들은 뭘 먹어야 되지 이런 고민을 할 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아파트 단지도 생겨나고 있다. 그래서 네. 이제 뭐 신축에 여러 가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호하고 가격은 올라가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신축 아파트가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 그 내용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니까 지어진 지 얼마 안 된 관리 상태가 굉장히 깔끔한 그런 신축 아파트가 경매 물건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일단 동호수부터 한번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물건 같은 경우가 이제 동호수가 나온 거는 여기가 105동, 거기에서 지금 보니까 정남향 호수가 경매 물건에 나와 있죠. 그렇죠. 지금 여기가 이렇게 정남향 그렇죠. 아파트. 네. 가장 선호하는 정남향에 대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아파트인데, 그 구조도를 한번 봐보니까 요즘 가장 선호하는 그런 구조다,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포베이 구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가장 선호하는 동호수에 가장 선호하는 타입의 그냥 아파트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해당 아파트 단지의 가장 큰 이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면은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 위치에 대한 정보를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에 대한 정보를 한번 같이 보고 넘어가신다라고 하면은 지금 해당 경매 물건이 나온 아파트 단지는
이 C스테이트 지지역 아파트가 지금 현재 평택 지지역 충분히 도보권에 이용할 수가 있는 그런 물건이고, 이 이마트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이마트거든요. 평택이 개발되기 전부터 있었던 이마트인데 이 아파트가 더 들어온다라고 하면 이 이마트는 진짜 앞으로 더 장사가 잘 되겠죠? 그러니까 이마트나 롯데마트도 그렇지만 마트 기업들이 부동산 투자 기업이다. 이마트도 보면은 진짜 막 생뚱맞은 곳에 이마트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0년 지나서 보니까 그 주변에 일대가 다 개발이 돼가지고 그렇죠. 부동산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그런 걸 또 많이 목격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옛날부터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부동산 재벌들은 미래 가치를 보고 몇십 년 그렇죠. 전부터 투자하는 그런 걸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점이라고 하면 여기가 바로 뭐냐면은 그 평택에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기 때문에 또 지주 긍정비 유리한 그런 위치에 있는 그런 물건이고, 이제 나중에 평택의 가장 큰 교통의 거점이 될 여기 바로 어디냐면은 이 평택 지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통에 대한 호재도 굉장히 좋은 그런 지역에 나와 있는 그런 아파트 경매 물건입니다. 원래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아파트 단지였는데 요즘 확실히 경기가 안 좋긴 안 좋은가 봐요. 그렇죠? 저렇게 반가까지 떨어지는 거는 근래 가서 처음 봤는데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살 수가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경매라고 해도 요즘에 한 20, 30% 이제 그쯤 되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 많이 떨어졌다 이런 인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낙찰되는 게 일반적인데 두 번이나 유찰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가격은 반값 수준까지 떨어져 버린 그런 상황인데 이 주변 사람들이 자기 아파트 시세가 4억대라는 걸 믿기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네. 이제 한 번 유찰된 거는 그럴 수 있지 하겠는데 한 번 더 유찰됐을 네. 때는 아마 깜짝 놀랐겠죠. 4억대라고 하면 너무 싸게 떨어져 있으니까. 그 내용들 중에서 더 추가적인 내용을 한번 봐보시면은 아까 전에 제가 이 평택 지지역이 나중에 평택의 거점이 되는 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 중에 첫 번째 바로 뭐가 있냐면은 이번에 그 윤석열 정권이 들어와서 그 GTX에 대한 개발 계획을 추가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원래 예정되어 있던 A 노선하고 C 노선에 갔다가 연장 사업을 한다는 건데요. 그 연장 사업을 해서 들어가는 그 역이 바로 어디냐면은 평택 지지역까지 연장을 해서 개발한다라는 그 내용이 평택에서는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화면이 좀 작아가지고 그림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쭉 A 노선이 이제 동탄을 지나서 쭉 내려오고 그다음에 C 노선이 수원을 지나가지고 쭉 내려오는데 여기 평택 지제에서 갈라지는 평택 지제역에서는 GTX A 노선하고 C 노선을 같이 이용할 수 있는 또 그런 그렇죠. 역이 되겠네요. 평택 지지역 같은 경우는 1호선 SIT도 들어가 있고요. 나중에 GTX AC 노선, 나중엔 KTX까지 평택 지지역으로 들어간다 하니 평택 지지역이 완전 교통의 거점이 될 수가 있는 그런 역이다. 그 인근에 나와 있는 아파트 물건이라고 하면은 투자 가치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매수 심리가 이슈가 되어 있어서 저렴한 금액에 낙찰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또 반대로 또 기회가 될 수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 그런 물건입니다. 그렇죠. 이제 경매의 매력이 바로 이런 거죠. 사실 이제 매매에서 이렇게 살려고 그러면 아무리 그 매수 심리가 위축돼 있다 그래도 그렇죠. 인력 깎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죠. 예, 뭐 그렇죠. 적은 돈이 아니니까. 그런데 그렇죠. 뭐 경매는 그냥 뭐 강제로 30%씩 후려쳐버리니까 경매로는 굉장히 싸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시세들을 좀 보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확실히 예전 정고점 대비해서는 가격이 좀 많이 낮게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지금 매물로 나온 것 중에 가장 최저가는 7억 5천대로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안 팔리고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와 있는 게 8억, 그 다음에 또 9억에도 나와 있는 물건들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 물건들이 있긴 있지만 지금 현재 최저로 나와 있는 매물 시세 같은 경우는 7억 5천. 7억 5천 정도면은 뭐 1억 5천 정도 싸게 나온 거니까 한 20% 정도 뭐 기존의 시세보다 9억 같은 경우는 호가로 나와 있었던 건데 9억까지는 막상 거래가 될 뻔하다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위축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거래가 멈춰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경매가 4억 4천대에 나와 있으니까 뭐 그러면 경매로 만약에 5억대에 낙찰이 돼버리면은 이제 이 아파트 같은 경우는 실거래가가 5억에 그렇게 잡혀버리는 뭐 그런 일이 생겨날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전세 시세를 한번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의외로 또 전세 가격은 많이 낮아요. 그렇죠? 이제 3억이 안 하는 그런 돈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어떠한 지역이 입주 물량이 일시적으로 터지게 되면은 이 전세를 내놓는다라고 하더라도 전세가 잘 안 그렇죠. 나가거든요. 전세가 안 나가고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빨리 전세를 빼는 게 중요하니까. 그렇죠. 이제 초기에는 전세금이 좀 낮지만 나중에 올라가겠죠. 해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시세가 소폭 하락했지만 예전 정고점 대비해서는 지금 절반 가격에 나와 있는 물건은 맞다라는 거죠. 자, 그런 물건이 지금 현재 경매 물건이 나와 있는데 교통에 대한 호재도 많이 품고 있는 그런 물건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저렴하게 이 차를 한번 들어가 보신다라고 하면은
좋은 경매 물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가격이 아무리 싸다라고 하더라도 권리 분석에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은 해당 물건에 투자하면 안 되겠죠. 그 권리 분석에 대한 내용만 간단하게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면은 해당 물건에 대해서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건 바로 이 2021년 2월 23일 날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사건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들어온 권리는 없기 때문에 인수되는 권리는 없고 다 소멸하게 되는 그런 권리들이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 대한 분석을 한번 해보면요. 임차인 한 명 들어와 있긴 있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 근저당권 설정일자보다 뒤에 들어왔죠. 사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는 임차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법원에서 배당금이 나오는 대로 받아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자가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은 없다. 보면은 이 집 하나로 근저당을 3개나 받았다는 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 집 주인도. 대출 잘 받는 것도 능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잘 받고 나서 그냥 돈 못 주겠다고 집을 날려버리는 그런 상황인데 뭐 세입자 입장에서는 좀 깝깝하기도 하겠습니다. 이게. 다행인 거는 이 세입자 같은 경우는 확정일자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임차인인데 1순위 근저당권자보다는 그 순위가 느리지만 그 다음 근저당권자보다는 그 순위가 빠르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배당받는 순위는 요 사이에 그렇죠. 배당을 받게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그냥 5억 정도 때만 낙찰이 되면요. 세입자가 그래도 보증금은 다 배당받을 수가 있고 나가게 될 수가 있다. 이 세입자가 혹시라도 보증금을 다 배당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명도가 쉬워지거든요. 그렇죠. 만약에 보증금을 다 배당 못 받게 되면은 뭐 이사비 달라, 뭐 어떻게 그렇죠. 해달라, 뭐 요구사항이 많아질 수가 있는데 그래도 내 돈 받고 나가면은 깔끔하게 나갈 수가 있겠죠. 낙찰 받는 사람한테 요구할 것도 없이. 그렇죠. 이런 사건은 명도가 쉬운 사건이다 보니까 경매 초보자분들이 접근하시기가 딱 좋은 물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권리 분석 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고 입찰에 들어갈 때 아무런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세입자가 있는데 그 세입자도 배당금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나갈 수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소위 말하는 쉬운 물건이다. 쉬운 이렇게 물건입니다. 볼 수가 있겠네요. 보면은 여기 아까 전에 우리가 단순하게 이 물건뿐만 아니라 개발이나 경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한번 또 본다면은 여기 삼성전자 캠퍼스가 엄청나게 크게 지어지고 있는데 여기가 또 평택 지제역 서편도 개발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가 전부 다 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요. 일단 이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계속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 인력들이 계속해서 들어올 거고 아직까지는 본격적으로 삼성전자 직원들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땅값이 많이 올라가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점점 삼성전자 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일대 지역 같은 경우는 기대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 삼성전자 캠퍼스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있는 이 일대가 고덕면 방충리라고 하는 그런 지역인데요.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하청업체 산업단지가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이 지역 맞은편 일대 같은 경우도 여기가 거점역이 된다라고 하는데 논밭은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 서쪽 일대도 전부 다 개발 계획이 잡혀 있어서 아파트 배후 단지도 지어지고 그 다음에 상가, 특히나 상업시설들이 많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평택 지역 같은 경우는 편의성이 좋아지고 아파트 배후 단지도 들어오는 그런 개발 계획들이 많이 몰려 있다 보니까 나중에 평택 지역 근처에 있는 부동산들 같은 경우는 가치가 좋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삼성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주변에 관련 기업들이 들어올 거고 일자리가 엄청나게 많아지고 교통적으로 편리해지고 이 일대가 택지개발지구 여기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다 개발될 거니까 미래 가치는 향후에 좀 좋을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네요. 위치적으로는 역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지제역과 관련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역시 또 우리 대표님은 항상 미래 가치를 보고 좋은 정보들을 알려주신다. 우리가 경매 물건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 경매 물건이 있는 이 지역 뭐 이런 지역들이 향후에 어떻게 개발될 거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투자하면 될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안성에 있는 재건축 물건을 알아봤었잖아요. 그렇죠. 재건축 물건도 남쪽으로 택지개발지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또 서쪽으로도 개발이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평택에서부터 안성까지 쭉 연결이 되는 또 반도체 밸리가 형성이 된다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지역에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한다면은 그래도 나중에 좀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경기의 흐름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지는 때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그 미래 가치만 잘 보고 투자하신다라고 하면은 결국에 나중에 보면은 가격이 많이 올라 있다더라. 지금 당장은 가격이 어느 정도 떨어지더라도 미래의 어떤 가능성을 본다면은
굉장히 투자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 뭐 이런 걸 또 나중에 실감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모르잖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네. 그런데 우리가 과거에 지나온 길을 봤을 때 2008년도 이후에 아니면 2000 그 이전에부터 지금까지의 어떤 흐름을 봤을 때 결국에는 미래 가치가 있고 개발되는 지역, 일자리가 있는 지역은 그렇죠. 꿋꿋하게 살아남아서 그 가치를 인정받더라. 교통적으로나 그렇죠. 뭐 일자리적으로나 그렇죠. 그런 것들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2008년도에 그때 난리였죠. 그때는 아파트 사면 미친 사람이라는 말이 돌았을 정도로 절대 사면 안 된다. 결국엔 그런 가격 많이 떨어졌을 때도 그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했었던 분들 같은 경우가 이번에 돈을 많이 버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처럼 이제 하락장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서 어떤 곳이 미래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뭐 여유 자금이 된다면 투자해 보는 것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이제 임동석 대표님과 좋은 물건 한번 소개를 하면서 또 평택 지제역의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항상 좋은 말씀을 해주시는 임동석 대표님께 또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다음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